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형 월드컵 이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유럽 증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CPI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소화가 조금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장에서 또 튀고 있는 8가지 종목을 뽑은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이 뭔지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재필 전문가, 김용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재필 전문가님 또 이게 웹캠으로 또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화면 잘 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선은 오늘 8가지 종목이 우선 뭔지 대진표부터 우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테슬라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 어떻게 좀 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리튬 하면 또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2라운드에서 과연 리튬의 최강자 누군지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건 철강으로 또 붙여 놓으셨네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보니까 실적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 그리고 지니뮤직 이렇게 8가지 종목 네 번의 라운드로서 한번 승자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르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전에 우선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간밤에 또 확 갔죠. 그래가지고 많이 밀렸으니까 간 건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또 조지 소로스라는 또 인물이 또 있습니다. 또 테슬라를 또 왕창 샀다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훅 한번 기분이 올라갔고 또 GM도 한 50만 주 산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기 급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게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의외의 소식이 나왔죠. 조지 소로스는 과거에 영국을 공격해서 영국을 굴복시킨 뭐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요. 자, 뭐 투기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투자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그런 뉴스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거보다도 본질 자체를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나 커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막연히 커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신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요. 2019년도에 1.8% 정도였습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죠, 전기차가. 그런데 이게 20년에 3.1%, 그리고 21년도에 6.2% 정도로 늘었고요. 작년에 2022년 같은 경우는 10%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신차가 판매되는 차량 중에 1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신차 판매가 비중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 사실일 거고 또 이 자료들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차량들 이런 것들 다 합친 겁니다. 자, 2030년대 정도가 되면요. 한 40%에서 50% 정도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차 중에 2대 중에 1대 정도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또 204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은 거의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돌아다니는 차가 2대 중에 1대라는 얘기는 계속 팔리는 신차 같은 경우는 2030년도가 지나면 거의 이 전기차 이런 부분만 좀 팔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규모는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한 14억 대 정도, 14억 대 좀 넘는 걸로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 지금 미국 쪽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미국 쪽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한 2억 7천만 대가 좀 넘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뀐다라면
뭐 그 성장성은 뭐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계속해서 많이 커져가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뭐 이 전기차 섹터들 같은 경우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뭐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조지 소로스가 샀으니까 단타 좀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매수해서 좀 길게 들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테슬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도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테슬라가 최근에 반등세를 계속해서 좀 잘 이어가 주고 있죠. 네. 뭐 아무래도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격 전략을 조금은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테슬라가 이 가격 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전략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가 있는 기업이에요. 1위의 여유죠. 그렇죠. 네. 1위의 여유이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비난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 뭐 이제 시장에 뭐 회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제 회 팔듯이 이렇게 이제 시가를 좀 마음대로 바꿔가냐 약간 이런 식의 비난이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슬슬 이제 다른 전기차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격 조정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먹히면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 4분기에 또 잘 나타내 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로스라는 분이 이제 또 이 테슬라를 매수를 했다. 또 전설적인 이 워렌 버핏 형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형님들이 계십니다. 또 다른 전설이 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GM도 매수를 하셨고 그 외에 다른 기술주들도 많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떨어진 부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올라가기 좋은 환경인 거는 맞잖아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고용지표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1월까지 우리 시장 생각을 해보면 기술주들이 그래도 올라가기 좋은 환경 이제 계속적으로 CPI는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지금까지도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저번 달보다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도 이 매수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테슬라는 또 워낙에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평도 있기는 했거든요. 많이 밀렸죠. 솔직히. 왜냐면은 뭐 기업 자체적인 부분만 제외하고서라도 그 사장이 문제잖아요. 예, 사장이 자꾸 기행을 해버리니까 맞아요. 예, 예. 자꾸 또 지분 안 판다고 그러고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아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이 부분이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테슬라는 전기차 부동의 1위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순이익 폭도 이익률도 높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으니 비중을 좀 늘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어떤 왜냐면 겁니까? 예, 전기차는 이제는 좀 선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격 인하를 하면서 지금 포드에서도 가격 인하를 하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루시드도 내렸더라고요. 네, 아마 이러한 움직임들이 퍼져 나갈 겁니다. 테슬라 가격 하락하면은 당연히 또 이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때문에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 대비 유리합니다. 순이익이 조금 이제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이 치킨 게임이 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누가 점유율을 더욱더 가져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IRA 가이던스가 3월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세부 사항이.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약간의 우려될 만한 소식이 또 나왔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에 이야기할 겁니다. 아, 그래요? 1라운드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려될 만한 소식이 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는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아직까지 또 최근에 이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일단 슬슬 보수적으로 볼 만한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나.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은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선별적인 매매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이 슬슬 필요한 시기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테슬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때문에 생긴 첫 번째 라운드 공개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올라와 있어요. 1차전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게 더 좋을지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선택하십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자,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리아 서킷보다 나은 이유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예, 뭐 코리아 서킷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뭐 항상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쪽이 AI 쪽이 굉장히 핫하죠. 자, 뭐 그렇다면 이 반도체 쪽 이런 쪽들은 AI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니까 뭐 이런 쪽이 특히 뭐 서버용 디램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CPU나 GPU 또는 NPU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수요도 늘어나고 되게 발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D램 같은 경우는 안 늘어나냐?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이 메모리 반도체도 이 시스템 반도체가 연산을 하는데 옆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제일 쉽게 표현을 하면 얘가 보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메모장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세트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또 지금은 이게 저장하는 용도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연산하는 용도의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거를 조금 발전된 형태, 지금도 뭐 시제품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일부 연산을 담당하는 그런 반도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이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많은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코리아 서킷도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 있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딴짓을 좀 하죠. 이 대주주 관련해 갖고 이 영풍이 대주주인데요. 그쪽에서 이 코리아 서킷 돈으로 고려한 주식을 사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온털이 좀 바뀌었었는데, 뭐 물론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본질적으로 보면 코리아 서킷도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좋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2022년도에 이 전기차 신차 판매되는 비중이 10% 정도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030년 정도 뭐 그쯤이 지나게 된다라면 지금 이 거의 신차 판매되는 부분들 대부분이 전기차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2030년이면 10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10% 점유율 10%니까 10배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배터리 중에서 뭐 중국 기업들 말고요. 뭐 중국 기업들도 뭐 미국 쪽에 진출해서 인산철 배터리 뭐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삼원계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시장이 10%밖에 안 되니까 10배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자,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불과 2019년도에 매출이 뭐 5천억 정도 되던 회사가 올해 매출은 1,600억 정도. 이건 코리아 서킷이고요.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죠. 자, 올해 매출은 25조, 그러니까 작년 매출 25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적자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설 겁니다. 자,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잔파도들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길게 뭐 한 5년 정도를 본다라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이 장기 투자로서의 매력 포인트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리아 서킷 자체는 또 해프닝이 좀 있긴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힘을 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영풍이 고려아연 이제 산다고 이 코리아 서킷의 현금을 끌어다 썼다라는 네네. 부분이 이제 살짝 이슈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AI
또 TPT, 또 GPT, 예, 또 PT 인 것 같아요. 그러죠. 오늘 시장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다 AI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AI 반도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FCBGA에 대한 부분들, 이 기판이 조금 더 이제 수요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서야 좀 바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당분간 FCBGA 기판의 수요 또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FCBGA가 어찌됐든 이 하이엔드 AI 쪽에 또 쓰임새가 있는 그런 기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이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코리아 서킷가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이러한 상승세는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수급이 지금 현재 긍정적이고 이제서야 좀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네. 그리고 코리아 서킷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판이 반도체 업황 좋아지면 또 같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매력도 있는 단가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주가가 조금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와줘야지 현재 구간에서 또 상승이 나왔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 IRA 가이던스 세부 사항이 또 가장 단기적으로 좋은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살짝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포드가 네. 중국 배터리 1위 기업입니다. CATL. 네, CATL. 네. 세계 1위 기업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기업과 손잡고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재. 미국에다가 짓는다고 그때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왜 악재로 적용이 될 수가 있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망 구축한다라고 하니까 투자를 팍팍 늘렸는데 갑자기 IRA로 한 차례 뒤통수를 때렸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이 중국의 공급망을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번에 포드가 이야기한 부분이 중국 배터리사 CATL의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름 달고 공장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조인트 벤처 같은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 공급망을 다시 재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게 또 얼마나 이게 약간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 결론적으로 중국 기업이 끼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의 이제 배터리 3사 포함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코리아 서킷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코리아 서킷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각자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끼리 골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근소한 차이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리아 서킷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2차 전기차가 AI를 이기네요. 자, 그럼 1라운드 결판이 났고요. 2라운드 가기 전에 우선 코리아 서킷 관련해서 가격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18,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서킷 18,000원 기억하시면서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저 정도 높이가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 가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2라운드는 이제 에코프로 대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리튬의 진심인 두 기업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와, 에코프로 올라간 거 보세요. 진짜 로켓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필 전문가는요? 예, 저는 에코프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2라운드도 그럼 에코프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이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두 종목 다 지주회사죠. 그래서 일단 뭐 투자의 대상으로 두 종목 다 뭐 그렇게 썩 좋은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차라리 에코프로를 투자하느니 에코프로 BM을 투자하는 게 나을 거고요.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는 것보다 또 포스코 케미칼을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에코프로를 골랐는데요. 자, 이 친환경 쪽은 글로벌 대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쪽은
수소 관련해 갖고 탄소 포집하는 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소 쪽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반면에 이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는 자회사 중에 가장 큰 게 포스코지 않습니까? 제철소. 그건데요. 자, 그쪽이 매출액도 가장 큽니다. 물론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이 호주에서 뭐 호주 점토에서 리튬 추출하는 그런 사업을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지금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큰 뉴스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이 철강 쪽이 약간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23일이죠. 다음 주입니다. 이때 좀 미국 상무장관이 몇 가지 좀 발표를 할 거예요.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부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할 거고요. 지금 철강 관련해 갖고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수출을 하고 있는 철강은 쿼터제로 묶여 있어서 더 이상 많이 수출은 못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서로 관세에 관한 협약들, 뭐, 요런 것들을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인데요. 자, 또, 유럽 쪽에서는 이 철강을 생산하는데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냐, 뭐, 거기에 따라서 그 탄소세도 이렇게 부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합니다. 자, 중국이 이 탄소 배출 기준으로 철강을 생산할 때 14위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13위입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 쪽으로 가면 좀 이 제철 쪽은 불리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쪽이 아닌 에코프로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장점 들어봤고요. 포스코 홀딩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뭐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그냥 포스코 홀딩스를 사태상. 골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두 기업이 각각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점토에서 리튬을 이제 추출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현이 될지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이 리튬을 이제 많이 좀 추출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포스코홀딩스가 이 염호도 그렇고 이제 리튬을 계속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금 뽑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있죠. 예,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일원화시키면서 확실히 이제 이 소재 쪽에서는 선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IRA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이 두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분명하게 이런 능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확실히 좀 선점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덜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 충분히 이제 성장은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이제 에코프로 쪽을 고르는 게 맞겠죠. 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쪽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너무 좀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 예, 예.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게 썩 끌리는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차악을 생각해서 골랐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모두 다 이 두 종목을 만약에 두 종목 중에 고르라고 해서도 그렇지 사실 더 베스트 종목은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대 에코프로는요. 네, 포스코 홀딩스가 57%로 살짝 이깁니다. 자, 4강 1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럼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재필 전문가님 가격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이 에코프로가 좀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입니다. 김엘 전문가 얘기해 준 게, 저도 되게 마음에 걸려요. 자, 이렇게 제가 또 주식 보는 게, 저는 쌀 때 사서 비쌀 때까지 들고 가자라는 주의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자,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조정을 거치고 나면 또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25만 원 정도는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에코프로와 관련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어서 3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약간 틀렸었는데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아니라 바이오니아가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대 바이오니아 오늘 3라운드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자, 오늘 뭐 제철 관련해서 철강업체들이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뭐 부산물 같은 걸로 재활용을 확대한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을 좀 검토를 하고 나왔었는데요. 야, 바이오니아. 깜짝 놀랐습니다. 에코프로인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아,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고 우리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바이오니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네. 아까 에코프로 많이 올라서 안 골랐는데요.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좀 이따 바이오니아. 들어볼게요. 네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는요? 예, 저는 현대제철을 고르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마음이 하나도 안 맞는지.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 현대제철 좀 알려주세요. 자, 바이오니아가 그런 게 있었죠.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원료. 자, 그거를 뭐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 탈모약이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 약이 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가끔 이 머리가 없는 좀 이렇게 많이 빠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야, 얼마가 들어도 좋아. 좀 머리가 그냥 확 날 수 있으면 나는 그거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하게 뭐 조금 이 효과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탈모 쪽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정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하고 중국이 물메탈에서 지금 협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두 종목 중에는 현대제철이 좀 좋을 것 같은 게 또 철강 가격들 이런 것들도 조선사들하고도 지금 뭐 협상 중이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뭐 중국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철강 가격도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뭐 두 종목 중에 고르라면 현대제철을 고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현대제철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바이오니아의 장점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니아가 이제 또 전 세계 탈모 인구가 19억 명이잖아요. 이 탈모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마 노벨상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거든요. 노벨상 받을 거고 예. 이제 탈모 관련돼서 혹시나 이 탈모 완치제 이런 예.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분은 거의 이제 빌 게이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빌 예. 게이츠 되는 거고 주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네. 급등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제 바이오니아가 내놓은 게 코스메르나라는 제품인데 이게 이제 또 유효성이 상당히 이제 훌륭하게 입증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판매 채널들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지금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얼마 전에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했죠. 예. 그래서 케어젠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지금 시장에 바이오 쪽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한 무언가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충분히 맞아요. 주목을 받아줄 수가 있다. 그냥 그 종목 하나로서는. 그렇죠. 예.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바이오니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시장의 주목은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니아를 고른 게 무엇이냐? 네. 현대제철의 저는 매력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제철이 작년에 이제 4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게 네. 이제 일회성 비용 혹은 이제 이 노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네. 큰 폭의 반등은 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기대해야 되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은 중국 산업 재가동인 것 같거든요. 역시나 예, 예. 이번에 3월 달에 중국 양해가 3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고 양해에서는 중국이 또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할 겁니다.
경제 성장하려면 또 공장도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철강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마 철강주들이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반응이 나와줄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네.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국의 성장은 끝났다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또 얘가 또 반대로 뒤집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전만큼의 수요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제 이 중국 산업의 재가동이 얼마나 이제 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호재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또 얼마나 수혜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니아는 저는 눌리면은 그래도 한 차례는 들어가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눌렸을 때? 네, 눌렸을 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찌됐든 순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환매를 많이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순환매를 잘 대응을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몰리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야 지금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어찌됐든 수급이 쏠리는 쪽은 바이오니아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눌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급으로 인해서 한 차례 정도는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볼만 하겠다. 근데 현재철은 그 정도의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창 느낌으로 골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의 포인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대 바이오니아입니다. 결과는 네, 현대제철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75%대 25%로 이렇게 갈리는 흐름입니다. 자, 바이오니아 그러면 수급적으로 좀 눌렸을 때 좀 들어가는 정도 짧게 보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눌림 구간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눌렸다라고 했을 때 아마 목표가는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던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눌린다라고 하면 저는 45,000원 정도 지금보다 이제 많이 눌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목표가가 45,000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눌리고 그 눌렸을 때 수급을 활용해서 45,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45,000원 이하에서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45,000원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3라운드에서는 현대제철이 이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라운드는요, 이게 그 실적. 한 종목은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이러고 한 종목은 실적이 잘 나왔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바로 이마트와 지니뮤직이 되겠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책 읽기 같은 거를 이제 가끔 하는데 또 지니뮤직 내에 밀리의 서재가 있잖아요. 그쵸. 네. 또 요게 또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또 잘 나왔다고 합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실적을 주제로 해서 두 종목 뽑았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일 전문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마트 고르겠습니다. 이마트.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 지니뮤직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마트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모두 다 이마트를 선택하셨는데요. 이재필 전문가께서 이마트 장점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니뮤직하고 뭐 둘 다 실적 부분들이 이마트는 더 나빠질 게 없다. 뭐 그러니까 좋아질 것밖에 안 남았다 이런 거고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실적이 성장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일단 뭐 일반적인 경우로 고르라면 지니뮤직을 고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하지만 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분석 틀에서 해석을 한 게 아니라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중점해서 봤습니다. 자, 이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위에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고점을 바로 뚫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뭐 그저께 거래량이 뭐 7만 6천 주 정도 거래됐네요. 근데 어제 뭐 30만 주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 오늘 뭐 현재 상태가 44만 5천 주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또 이거를 양선을 쭉 뽑았던 그 투자 주체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양선을 뽑았으니까요. 뭐 저항선도 돌파했으니까 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이마트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께는 지니뮤직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지니뮤직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국내 이제 음원 어플 쪽은 이제 음원 플랫폼 쪽은 어디가 이제 선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냐? 멜론이랑 이제 유튜브 뮤직이고 그 뒤를 이제 지니뮤직이 뒤쫓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는 또 거기서도 2위예요.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멜론이 약간 주춤해가지고 이제 네네네. 따라가는 모양새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니뮤직이 성장세를 상당히 좀 잘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이제 이 저작권 그다음에 이제 IP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이익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니뮤직이 이제 견조한 실적 흐름은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왔었던 게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또 PT거든요. 이제 AI 관련돼서 또 PT. 예, 이제 GPT보다는 이제 구글발 이슈였죠. 예. 구글에서 이제 네. AI 뮤직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면서 지니뮤직이 또 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에 상당히 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이미 이 앨범 발매도 몇 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니뮤직이 관련된 사업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AI로 인해서 IP까지도 이제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조금 더 이제 수익성을 늘려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한 거거든요. 큰 그림이 있군요. 예, 그러면은 일단 그때 당시에 상승이 나올 때에도 이제 얼마 되지 않기는 했지만 뭐 실적도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AI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 또 지니가 어찌됐든 KT 쪽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KT가 또 올해 상반기에 믿음을 출시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챗봇. 그러면서 KT가 어찌됐든 이 믿음도 출시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지니뮤직을 또 활용을 해서 무언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이런 것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있으니까.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니뮤직은 결론적으로는 AI 쪽에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니뮤직은 약간 이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 후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지니뮤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마트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네. 보통 이제 물가 올라가면 잘 내려가진 않잖아요. 때문에 뭐 이러한 견조한 실적 흐름 올해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마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 대 지니뮤직 각각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선택은요? 이마트 대 지니뮤직. 예, 압도적으로 이마트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니뮤직을 이번에 김영일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좀 도와주세요. 네, 지니뮤직은 4,900원 안내 드리고요. 네. 조금 더 긍정적인 수급이 한 차례 유입되어야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4,900원의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강전 끝났습니다. 총 4개의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시죠. 자, 4강 1라운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셀업체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소재업체입니다. 셀 대 리튬의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이제 2라운드 때에서는 철강 대 이제 소비, 뭐 경기 방어로 봐도 되겠죠. 현대제철과 이마트 이렇게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번 이제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재상승 중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차근차근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차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십니까?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 네.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이재필 전문가 똑같네요. 네.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 고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형일 전문가. 자, 그리고 우리 이재필 전문가는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밀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셀 대 리튬의 경기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 아까 김el 전문가 얘기한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이었으면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포스코 홀딩스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철강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철강 생산을 하는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전기로에다가 철광석하고 석탄하고 코크스죠.
그거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뭐 탑티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탄소를 줄이는 거 벌써 뭐 그 코쿠스 대신 수소를 넣어서 철강을 생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경쟁력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 철강 쪽의 큰 포스코가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전기차 배터리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다른 쪽 매출도 없어요. 순수하게 그쪽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봤고요. 포스코 홀딩스,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네. 셀 대 소재로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셀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살짝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IRA 이슈도 지금 현재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꾸 이제 이 미국에서 또 포드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맞아요. 포드뿐만 아니라 다른 이 미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하고 손잡고 그냥 이름만 자기들 거 내걸면은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 돌려서 들어가는, 네, 우회해서. 돌려서 들어가는 예. 거죠. 그럼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셀업체에게는 사실 가장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때문에 셀업체는 살짝 이제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또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시장이 또 오후 회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슬슬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소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 소재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당히 이 세계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포스코 그러면 또 음극재, 양극재, 전구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또 이 많은 소재들을 일원화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네.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이 껴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소재에 집중해서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네. 조금 더 이제 이 시장에서 강세를 유지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철강 산업도 어찌됐든 지금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호재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가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4강 1라운드부터 두 분의 마음은 갈려버렸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선택을 좀 해주셔야겠네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65%로 좀 더 앞서 나가면서 지금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서두에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이 전기차 쪽이 신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 2030년 정도 약간 넘어가면 신차 판매는 대부분이 이 전기차일 거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10배의 성장성이 남아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 긴 관점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간다라면 뭐 지금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뭐 짧은 관점이 아닙니다. 좀 한 3, 4년 정도 긴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목표가는 100만 원 정도는 설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고, 지금 그 SK온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필 전문가님, 이거 포드 판매 중지 여파로 지금 계속 흔들리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뭐 그쪽에서 배터리 불량이 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작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일시적인 그런 노이즈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SK온 같은 경우는 상장도 안 돼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니까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 시장의 성장성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작은 것보다는 큰 그림을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시자라고 셀 업체들인 또 하나의 셀 업체 SK온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라운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대 소비 한번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제철과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영일 전문가가 뭘 선택할지 알 것 같지만 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보다는 차트상 이마트가 조금씩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십니까? 저도 현대제철보다는 이마트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왠지 뭔가 맞아 떨어질 것 같죠? 자, 이마트 선택하십니까? 네, 이마트가 그렇죠. 네. 그렇죠. 자, 2라운드에서는 두 분 모두 이마트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가 이마트 선택하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더더욱 수급 받는 종목이 중요해질 겁니다. 아, 수급. 예,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슬슬 이제 이 고점 부근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때문에 더더욱 순환매가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마트가 어찌됐든 수급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이제 매출의 어떤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4분기에 또 영업이익이 살짝 안 좋았었던 부분이 스타벅스 이제 리콜 비용이라든지 일회성 네네. 비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보통 이렇게 또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살짝 떨어지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 제품 가격들은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는 또 견조하게 수익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또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가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마트가 어찌됐든 지금 당장에 이 시장의 주목도를 받는 만큼, 그리고 또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만큼 네.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마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필 전문가는 현대제철을 3라운드 때 한번 선택을 하셨고 이마트를 4라운드 때 연속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둘 다 괜찮다라고 선택하셨는데 이렇게 또 두 개 좋은 게 붙어버리니까 이마트로 가셨습니다. 현대제철이 약간 좀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 좀 궁금합니다. 자, 처음에도 현대제철을 선택한 이유가 바이오니아보다는 나아 보여서 현대제철을 선택을 한 거고요. 뭐 이게 좋다라고 생각돼서 선택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정책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요. 자, 미국하고 유럽이 물밑에서 관세 협상을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유럽적인 입김도 작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탄소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뭐 상당히 좀 중요하게 그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수출은 지금 쿼터제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어려울 거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수입 관세를 올린다라면 우리나라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경쟁력을 좀 이렇게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주가가 바닥은 언제일까요? 더 나빠질 게 없을 때, 뭐 조금 좋아지는 게 눈앞에 어느 시점쯤 되면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 자,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자, 실적 부분들이 저 4분기 실적이 4조 3천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나쁠 때가 주가는 바닥을 찍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마트는 가장 나쁜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현대제철보다는 이마트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항상 이 이상형 월드컵은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호주, 그 중에 있는 반찬에서 좋은 걸 선택한다라는 걸 좀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신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팽팽했었네요. 네, 50대 50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마음을 결정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결국에 두 전문가께서 다 고르셨기 때문에 이마트를 결승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제철은 가격대 어떻게 잡을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일단 현대제철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 뭐 그 부분도 양해는 지나야 될 거고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려면요. 자, 그러니까 뭐 3월달 이후가 될 것 같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를 그렇게 크게 높게는 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 리오프닝 관련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라면 이 주봉상 60주 이평선을 한번 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저항선은 한 38,500원 정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가는 38,5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기 관점입니다. 38,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승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리튬 대 이마트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도 결승 종목들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마트는 두 전문가가 괜찮아 이러면서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김영일 전문가가 밀면서 올라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종목 선택하십니까? 저는 이마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마트. 자,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도 이마트 고르겠습니다. 아, 갑자기 끝에 가서.
역시 끝까지 봐야 돼요. 자, 두 분 모두 다 4강의 2라운드와 비슷한 형국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마트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포스코홀딩스여서 아는 겁니까,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이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이 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지주회사라는 거는 그만큼 지분을 갖고 이렇게 좀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자회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포스코도 있을 거고,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도 있을 거고 여러 기업들을 두고 있는데, 자, 어떤 산업이나 섹터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 본업에 투자하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 지주회사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맞지 않는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마트를 선택한 이유는 뭐 말씀드렸듯이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현 정부의 성향도 좀 이거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될 텐데요. 과거 정부는 대기업들을 틀어막는 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그런 정책을 주로 했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대형마트 규제 완화 같은 것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뭐 이 지주회사보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이마트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종목이 더 매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는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은 고려해서 네네. 지금 시장이 살짝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그림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 주도주의 성격을 약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폭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네. 포스코홀딩스가 물론 수급을 밀어 올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네. 단기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은 살짝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이마트가 어찌됐든 이 올해 또 추가적인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또 이 수급을 상당히 또 밀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에 조금 주목을 해서 이마트를 골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포스코홀딩스 고르셨어요? 아니면 이마트 고르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는 좀 이따 공개할게요. 약간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두 전문가께서 모두 다 지금 이마트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도 있지만 만약에 저걸 만약에 선택한다면 그것보다는 좀 포스코 케미칼로 가야죠. 네, 훨씬 더 어쨌든 케미칼로 간다면. 본업을 하고 사실 이제 또 저였다면 네. 제가 투자를 한다면 네. 저는 또 신고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승 이마트를 제치고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재필 전문가께서 많이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가격 전략 간략하게만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그렇게 얘기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단 이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민심이다. 사업에 좀 진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이지는 않고요. 저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요것도 길게 보셔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심은 포스코홀딩스를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 부분 가격 조정 도와드렸고요. 그럼 이마트는 어떻게 가격 갈까요? 이마트는 지금 구간 돌파해주면 네. 12만 2천 원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홀딩스와 이마트에 대한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에 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신기수 전문가와 김영일 전문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 어떤 걸로 함께 하십니까? 네, 릴레이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또 지수가 약간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때문에 2월 달에 지수의 향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안내를 한번 드려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4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이재필 전문가의 한판 승부를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니까요. 좋지가 않아요. 지금 코스피 1.3, 코스닥 1.3%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좀 처음으로 홍보를 좀 하게 되는데, 저랑 유창호 앵커가 이 신기수 전문가가 작사, 작곡한 버티고 버티라는 곡을 지금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딱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론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틀어봤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오후장에도 우리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참다 보면 좋은 날 있을까 살다 보면 빨간 날